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네, 매우 무더운 날씨가 좀 이어지다가 금요일 날부터 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비가 왔고, 오늘도 아침까지 비가 좀 내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그래서 날씨는 그나마 좀, 네, 더위가 조금은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름 휴가철, 네, 보통 7월 말 8월 중순까지 해서는 증시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증시가 매우 뜨겁게 그것도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이 양극재 기업들과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금양까지 더해서 이 종목군들을 본다면 어마무시한 거래 대금을 매일같이 동반을 하고 움직이는데요. 7월 달 들어서 이제 처음 에코프로가 스타트를 끊고 지금까지 꺾이지 않은 흐름 속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조 원대 거래 대금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종목군들이 참 7월 한 달간 그렇게 썩 재미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7월의 시장 뭐 한 줄로 요약하다면 추세 추종의 끝판왕을 보고 있는 시장이고, 달리는 말에 내리게 되면 쉽게 타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는데요. 그 끝이 어디가 될지 사실 그거를 뭐 누가 알겠습니까? 뭐 결국은 항상 최고점에서 대량의 이 거래가 발생하고 긴 윗골이 함께 장대 음봉이 떨어져야, 그때 가서야 이제 고점이구나, 지금부터 조정을 받는구나 라고 아는 것이지, 고점이 어디다, 저점이 어디다, 그거를 사실은 뭐 신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있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뭐 치열하게 싸운다면 이쪽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군들 안에서 탐욕을 좀 비워내고 공표에 대응을 해보는 전략으로 계속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에 반해 이제 뭐꼭 시장에 2차 전지 종목군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장을 분석해서 종목 분석으로 승부를 봤을 때 너무나도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 많이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일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새로운 종목을 발견하고 발굴해 나가면서 뭐 꾸준하게 수익 누적해 가고 있는 시장이고, 전략적으로 종목군들 매집해야 하는 종목군들도 잘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올 한 해 내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왜? 깨지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손실을 막 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그리고 회원 라이브 방송에서 뭐 죽어라고 손실 내고 죽어라고 깨지고 한다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다라는 것은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다시 살려주기 때문에 어찌됐든 큰 손실을 보기 어려운 시장의 환경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산업 공부와 종목 분석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LNF까지 올라오면서 코스닥 150 업종 자체가 이제 신고가 영역에 다다른 시장의 모습입니다. 과거 저도 이제 뭐 주말 사이에 셀트리온의 17년도부터 18년도 1월, 그러니까 2월 9일 날 정확히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서 그 당시 단기적으로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불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셀트리온보다 지금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의 흐름은 더 막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반복 교사를 삼아서 그때 흐름과 지금을 좀 본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코스닥 150 업종 차트를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150 업종 차트가 사상 최고가를 근접하는 흐름 속에서 돌파를 해버리게 된다면 또 한 번 더
얘네들 종목이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모습이라 사실 쉽게 고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 선을 그어 놓고 말하기보다는 고점이 진짜 오면 알아서 저 꼭대기에서 거래대금 엄청나게 많이 터뜨리고 장대 음봉이 튀어나오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곡소리가 들리는 그때가 되면 아 고점이구나 라는 거를 차라리 알고 그때 대응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세 추종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들어가기 없어서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질문 뭐 쪽지로 오는데 사실은 뭐 체험 같은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체험 같은 거는 안 하고요. 뭐 매일같이 매매하고 매일같이 하는데 수익은 잘 난다 정도 말씀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하는 매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차전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거침없는 질주 속 최근 증시 흐름과 패턴이 가는 종목 위주 집중되는 시장 나스닥 100 리밸런식 일시적 조정이 나올지 이번 주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뭐 간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3일 연속 좀 하락을 좀 보여줬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다음 주 월요일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3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365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일단은 그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온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통해 돌파가 나와버릴 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7, 8개 종목군들이 빠지는 거는 다음 주에 있을 나스닥 100 리밸런싱에서 각각의 종목의 비중을 10% 정도씩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일단 종목군들을 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리밸런싱에 의해서 하락이라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 이쪽 또한 뭐 지금 뭐 단기 고점이다 아니다 이거를 논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보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OMC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요. 금리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미국 경제야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뭐 IRA 법 해가지고 다 돌아와라 세금 주겠다 하니까 다 공장 짓고 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부족해서 노동이 부족한 거라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뭐 임금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 시장 참여자들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파월이나 얘네들만 지금 과도하게 하는 거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코멘트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빠진다면 또 다시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또 나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봐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증시 보죠. 국내 증시를 보면은 이번 주 내내 단 한 번도 한 번 정도는 좀 있었네요.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적은 날이 거의 대부분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이상을 보여주고 지수는 상승하는 이 극심한 쏠림 현상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거래 대금이 수요일 날에 비해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대금 증가가 상승할 때는 필연적으로 계속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지 않는다면 고점에서 그 물량을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이 기울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이 강하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좀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신용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제 19조 6천억인데 보통 20조가 넘어가면 시장이 단 한 번도 안 흘렸던 적이 없습니다. 신용 잔고는 20조가 넘어가는 선에서 코스닥 150업종의 이 지수 차트가 신고가를 만드는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거기서는 한 번 정도 브레이크를 잡고 더 돌파하더라도 물량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한번 잡고 가는 게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주간 국내 증시를 보면 가히 2차전지 양극재 기업과 포스코 그룹주만이 존재하는 시장의 흐름이 진행되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같이 수조 원의 거래대금을 몰고 다니면서 미 증시가 급락을 해도 테슬라가 큰 폭의 급락을 보이더라도 돈의 힘으로 전부 끄집어 올리는 대단한 시장을 보여주었던 한 주였습니다. 우선 미 증시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미국은 이번 주 은행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진행되었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 이익 증가세가 둔화가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며 빠지고 있고 넷플릭스 또한 마찬가지 이익률 둔화로 빠지고 TSMC 또한 전분기 대비는
좋았으나 연간으로 보면 마이너스 27% 및 가이던스상 AI 칩의 증가세도 불구하고 전방산업 둔화로 따른 실적 둔화 염려가 된다라는 가이던스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닥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반면 미국 제약바이오 섹터 존슨앤존슨의 호실적 레이저 티납에 대한 여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부분에서 금요일 오스코텍과 유한양이 좀 강세를 보였던 거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AI 신약에 5천만 달러 투자 이슈와 더불어서 AI 신약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 조금 시장을 좀 움직이는 재료가 된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뇨, 비만 이쪽이 그냥 다 먹는 시장이다. 지금의 제약바이오의 트렌드는 이쪽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쪽만 가는 모습이고 이쪽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현재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발생한 게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은 하반기에 이제 발표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된다면 엄청난 레벨업을 해버릴 수도 있는 이슈라 관심 정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의료 AI 쪽, 그 다음에 AI 신약 정도, 그 다음 뭐 좀 더 간다면 당뇨병 쪽에 급락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 시장이 정말로 말 그대로 미쳐 돌아가는 듯이 이 5배, 6배 올라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 그냥 지금은 쳐다만 보고 있는데요.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을 때 대응을 좀 저는 계속 노려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MS 실적 발표와 월요일 나스닥 리밸런싱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 조정이 단기 리밸런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찐 조정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리밸런싱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얇은 조정에서 지속 달려가는구나 심플하게 생각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고, 26일 FOMC가 진행되는데 전반적인 상황으로 사실 이번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좀 보이며, 인상을 하고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거기에 LNF를 더하면 그 시총의 합이 이젠 100조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시장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상태에서 코스닥 150업종 차트 또한 신고가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구간은 사실 밸류에이션 그런 게 무슨 상관일까 생각이 드네요. 그냥 공매도의 끝이 어딜지 달려가는 구간이겠죠. 과거 18년도 1월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상장 직전의 흐름을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뭐 그거보다는 지금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이고요. 어찌되었건 매일같이 수조 원의 돈이 이쪽에 쏠리기 때문에 축구자에도 좁게 죽지 못하는 주가가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며, 지지와 저항을 잘 활용하여 매매 적극 활용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에코프로 8월 11일 90% 편입 확정이라는 기사 등 MSCI 편입에 대한 행복회로, 그리고 액면 분할할 것이다 행복회로, 연 200만원 갈 거다라는 짤 등 또 무수한 에코프로 행복회로가 주말 사이 참 뭐 텔레그램, 뭐 인터넷 뭐 등등 많이 보이는데, 그때 부분이 항상 단기 꼭지의 근접 구간이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좀 더 올라가면 탐욕 구간으로 가겠죠. 보통 근데 탐욕 구간에 더 주가는 더 잘 올라가요. 포스코 그룹주 24일 실적 발표를 하고요. 포스코 리튬은 사실 내년 어찌되었건 숫자가 찍히는 것은 2월에서 4월 정도겠지만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워낙 모멘텀의 강도, 관심,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계속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60만원을 넘기게 되면 이것도 결국은 70만원을 넘겨버리는데, 이런 강력한 모멘텀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럼 과거에 보세요. 카카오가 뭐 삼바를 넘겨버리고 막 그런 흐름, 네이버 시가총액 70조 가고 그랬던 모습들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에 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종목군들 날아가는 거 보면 생각 이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그런 시기에 이제 모멘텀이 이제 터지고 돌파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뭐 60조, 70조가 가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자, 그렇게 보고 포스코 그룹주 이야기했고, 반도체의 경우 최근 TSMC의 실적 발표 이후 하락 모습과 차별화 흐름이 많습니다. 기존 종목군들은 조정을 기다리면서 신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관심 갖고, 대장주는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대응하며 확실한 모멘텀 종목을 꼭 정리해서 장중에 뉴스가 나와서 뭐 튄다든지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종목, 잘하는 종목, 잘 아는 구간에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을 보면요,
가치 투자자들은 거의 떡실신하게 만드는 시장의 흐름이고, 추세 추종 매매, 즉 다른 말로 하면 피라미딩 전략, 신고가 추세 추종을 하는 대형 성장주 장세가 2주 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장세가 한번 꺾여야 뭔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꺾임이 언제 나오는지, 트리거가 뭐가 될지를 지켜보면서 현 주도주 위주의 종목만 보며 대응하는 전략이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종목에서 정확한 자리를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하려는 노력과 습관을 기울이십시오. 분할 매수를 한다. 눌림에서 나는 철저하게 뭐 분할로 종목을 잡아서 들어간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딱 원하는 구간에서 그 구간에 와서 딱 이 원포인트처럼 찍어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기다리고 오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내가 종목을 사지 않고 뭐 내동 매매를 하지 않으면 손실은 없다. 대신 이제 리스크를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도 없겠죠. 리스크를 태운다라는 거는 초기에 급등할 때 공포에 사서 그 돌파를 때려 박는 게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말 그대로 강력한 돌파가 나왔 돌파 매매를 하는 그 심정의 트레이더의 마음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1억을 베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 30억, 50억 이렇게 때려 박는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각각의 이제 그 심리적 무게감을 이기면서 그 공포감 속에서 돌파를 하는 것이지, 이 주가가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와, 여기까지 왔어? 더 갈 거예요. 와, 이거 뚫으면 와 진짜 더 갈 것 같은데 이때 들어가는 게 말 그대로 탐욕의 순간에 들어가는 게 뇌동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손실을 내버리는 경우는요, 손실을 내버리는 경우는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야, 의료, AI, 그리고 당뇨, 로봇, 인공지능, 덴탈, 변압기,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3분기도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 흐름을 보일 종목군들도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한 50개에서 60개 종목 사이에서 종목군들을 계속 서칭을 하고 계속 관찰을 하면서 본다면은 그 안에 종목군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종목군들 매일 새로운 걸 뭔가를 찾아내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에 있는 현재 기존에 좋았던 종목군들이 계속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서 계속 승부를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시장 지수는 어찌 보면 무섭고 말 그대로 달리는 종목은 겁나서 못하겠고 나머지는 가지 않는 모습이라 버거울 수도 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이만한 장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수익 상당히 잘 나는 시장이 맞습니다. 단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죠. 능력치의 차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차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요, 시장에서 손실이 난다라는 것은 종목 선정과 손절 그리고 욕심 절제의 실패로 저는 봅니다. 욕심 관리를 못한다라는 것은 광기의 첫 머리에서 공포를 사는 것과 광기의 꼭지 구간에서 탐욕을 사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려울 때 사고 욕심날 때 손목을 잡으십시오. 그럼 바뀝니다. 자, 시장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보면은 2차전지 여전히 뭐 이 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모습 속에 움직이고 있고요. 뭐야 이게 추가가 안 됐네. 여기에 보면 뭐 포스코 그룹주,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이 이제 시간에 좀 강했고, 포스코 홀딩스가 10% 가까이 올랐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여전히 강한데 이제 후발레들 좀 움직이는 거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FST 별표 딱 찍어놓고, 레이저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이거 괜찮다 했던 거 부분, 그 다음에 돈 버는 AI 쪽에서 엠노 조정시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나무기술도 새로운 트렌드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돈 버는 AI로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받을 뭐 신약 AI 쪽은 사실 약간 모호한 게 좀 있어서 조금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좀 제가 업데이트가 좀 안 됐네. 유한양에 가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레이저 티닙 추가 결과를 앞두고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다시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굉장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큰 모멘텀이다 생각하고 좀 봐야 되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조정시 저는 올해 하반기에 로봇은 분명히 크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야 된다. 지난번에
SBB테크 매도를 좀 하고 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입니다. 네, 타점은 잘 한번 해보시고요. 무조건 매수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뭐 지금은 지수를 보는 거는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주고요. 대장주 포스코홀딩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참 금요일 날도 사실 개파락을 좀 떨어지고 좀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어느새 갑자기 돌파가 좀 나와서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좀 돌파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뚫을 때 저도 뭐 이렇게 뚫을 때 들어가서 이렇게 좀 매도를 좀 하고 나머지 오후에 여기 돌파할 때 이 구간에서 좀 따라 붙어서 했는데 생각보다 좀 약해서 얼른 팔아버리고 일단은 좀 나았던 종목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금요일 날도 거래대금을 많이 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더 가게 되면 뭐 항상 그렇듯 라운드 피겨 값 60만 원을 달려서 가는 상태고요. 저도 50만 원까지는 봤었는데 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가 범주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99.28%가 올해 올라왔네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일단 30%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일단 신고가 영역까지 트라이 하려고 이번 주에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드네요. 연봉상도 최대 거래가 일단은 터졌기 때문에 지금 다 돌파하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기간 조정 성격을 좀 보일지 이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 매우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면 계속 관찰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시가 개파락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양극재 종목군들이 테슬라의 10% 가까운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가 하락부터 바로 끄집어 올리는 아주 대단한 시장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하락을 조금 더 좀 눌렸다가 가지 않을까, 왜 저가를 이탈하고 해서 개파락에 좀 눌렸다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서 저는 완전히 또 빗나가 버려 가지고 또 시가 베팅을 좀 못했었는데요. 아무튼 최근에 들어왔던 돈들이 많다 보니까 뭐 조 단위로 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강한 흐름이 좀 펼쳐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군들 뭐 어떻게 될지 일단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월요일날 전부 다 실적 발표라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에 의해서 좀 올라갔다면 에코프로 쪽은요. 오후에 이제 그 에코프로 BM이 먼저죠. 에코프로 BM이 또 또한 시가 개파락을 또 3% 가까이 했는데 그저께와 똑같이 시가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끄집어 올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에코프로 BM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더 가기는 저는 베팅은 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카페에다가는 얘는 40만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평행 그 다음에 박스 투 박스로 봤을 때 40만원이 단기적인 고점으로 저는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만원까지 간다면은 그때는 진짜로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LNF의 경우는 오늘 사실 저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좀 낫고 LNF는 보지 맙시다. 포스코홀딩스 눌리면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장중에 말을 하고 LNF는 하지 마라고 해놓고 제가 LNF는 또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여기에서 추천은 이 자리에서 드려서 매도는 여기서 했고요. 제가 계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는 다른 계좌로 접어가지고 여기는 좀 나오지 않고 여기서 매도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눌림에서 좀 들어갔었는데 오후에 매매는 좀 별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눌림에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뭐 1.5%, 1.75% 정도 상승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이 많이 눌렸다고 더 주식이 가는 게 절대 아니라 더 강한 놈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더 강한 종목이 더 훨씬 세기 때문에 항상 대장주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저도 이게 좀 안 돼서 뭐 수익 실현은 했겠지만 금요일날 실수한 매매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은 2차전지 종목군들 위주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2차전지 종목군들 안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이제 그 최근에 에코프로 HN이 오히려 지금 막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단일가 지정 예고가 걸렸기 때문에 더 가지는 못할 겁니다. 더 가지는 못할 것이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서 가장 못 갔던 종목이라 얘를 또 뒤늦게 좀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포스코 스틸리온은 좀 물량을 들고 있네요. 중가 무렵에 좀 샀다가 뭐 동시효과의 일부만 좀 팔고, 나머지 이제 시간에서 돌파가 좀 나와서 그냥 좀 들고 일단 넘어가고 있고요. 이런 구간을 돌파를 시키면서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또 여기를 신고가를 만들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그렇게 간다면은, 그렇게 움직임을 준다면은 아마 그렇게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DX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투매가 강하게 나온다 하면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봐야 되겠죠. 일단 에코프로 8월 11일 날 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조금 더 움직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뭐 이따 시간이 나면은 에코프로와 과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약간 좀 비교하면서 좀 글을 남겨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오전, 금요일날 오전에 보면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존슨앤존스가 강하고 미국에서 제약 테크가 좀 강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이 좀 셌는데요. 신테카 바이오가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갭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이게 참 시가 베팅으로 괜찮았었는데, 신테카를 좀 매매를 아예 손을 안 대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중해제약이 신고가에 있어서 아침에 개파락 구간에다 좀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밀릴 때 좀 걸어놓고 바로, 그러니까 여기죠, 바로 아침에 이렇게 갭 들고 나서 쭉 마이너스까지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오면서 뭐 한 2~3% 빠르게 올라와서 이제 밑에 걸린 거 얼른 팔아버리고 좀 말았는데, 일단은 기존에 이제 그 가장 추세 좋게 올라왔던 게 JW 중해제약이라 이쪽을 봤던데, 시가 총액이 좀 높다 보니까 아래권에 있는 종목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환사채 100억 발행을 하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뭐 어떻게 될지 일단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시가 개파락을 하겠죠. 전환사채 100억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뭐 많이 밀리게 된다면 한번 좀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돈 버는 AI, 당뇨병 쪽 계속 보죠. 펩톤이라는 종목이 당뇨병 이제 기술 수철 이전에 그 시트를 좀 받아놓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10,000원부터 해서 단기간에 지금 300%가 올라왔습니다. 거의 저점에서 보면은 지금 500% 가까이 지금 단기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분명히 한 차례 정도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위로 따라잡지는 않을 거고요. 얘를 노리는 거는 단기 낙주 성격의 매매를 지금 계속 노려보고, 지금은 당뇨병 관련해서 엄청난 종목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펩트론, 동훈아나텍 등등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결국은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게 되는데요. 과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 단 한 종목도 끝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는 급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급락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급락의 각도가 가파를 때는요,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그 변동성에서 분할 매수를 잘하게 되면 반등의 힘도 매우 강하죠. 저점 대비해서 기본이 20에서 30%는 쫙 반등이 나옵니다. 그거를 노려야지. 지금 이 종목군들의 꼭지에 들어가서 더 먹겠다? 안 될 말이죠. 전략을 잘 세우면 이 두 종목에서 저는 최소 30% 이상씩 수익률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미친듯이 단기간에 1,500원짜리가 단기간에 200%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반토막 내버리면 이게 반등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식은 제가 볼 때 이런 낙주라든지 눌림은 예능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기다려 보면은 아주 좋은 먹거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 쪽은 이렇게 저는 좀 대기를 하고 좀 봐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의료 AI 쪽에서 루닛이 올라가다가 대량의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좀 밀렸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만 보면은 고점 같은데 어디까지 눌리는지 좀 지켜보고 JLK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리면 그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종목군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2차전지 장비 쪽도 만만치 않은 흐름인데요. 만만치 않은 흐름인데 이쪽은 지금 포지션을 잡기가 좀 애매해서 일단은 관심만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엔캠도 전해액 관련해서 아직은 많이 모르는데 이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밀리면은 계속 저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같이 계속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돈 버는 AI 엠노 이 종목도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러면은 눌리게 되면 봐야겠죠. 박스권 돌파하고 많이 비싸더라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기술은 금요일날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얘도 레드훗이라는 쪽에서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1위 업체인데요. 매출이 8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시장 장악력의 80%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를 쓰려면 기본 6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나무기술의 칵테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한다면 2주 만에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나무기술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기서 떨어지는 낙수, 콩고물 만 좀 먹더라도 최소 영업이익이 급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침에 이제 회원님들에게 소개를 했던 종목이고요. 내일도 이 종목은 계속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버는 AI 쪽은 계속 체크를 하고 여기서 이거를 돌파하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음봉이 하나 두 개 나오고 이렇게 올라갈지 보면서 얘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흐름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종가 무렵에 이제 여기서 추천을 좀 했는데 또 종배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체결을 좀 못 시켰고요. 늦게 걸어서. 그래서 이 종목도 괜찮은 흐름이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VT 최근에 계속 언급을 좀 못했던 종목인데요. VT는 계속 매매를 이어오고 있고, 뭐 밑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계속 좀 받다가 뭐 수익권에서 일부 물량을 좀 줄여놓고 계속 또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이제 사업 영역에서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거고,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2분기 실적, 그 다음에 3분기의 기대감이 남아있는 실적주라고 저는 판단된 바, 일단은 떨어지는 거 한번 받아봤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우지가 올라가면은 일단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매 관련된 덴탈 관련해서도 확정된 미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오가 일단은 박스권을 좀 돌파했는데 지금 덴탈은 딱 두 종목 안에서 지금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이제 이번에 시그널이 하나 발생을 해서 딱 회원님들한테 교육도 정확히 잘 나오지 않는 시그널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다, 매수다, 매수다. 최소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뭐 부분이고요. 명확히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돌파를 한 박스권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시그널, 그 다음에 자리, 산업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은 안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단기 스윙으로 끌고 와서 뭐 잘 매도를 일단 하고, 일단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이제 덴티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지켜만 주고 산업에 문제가 없다면은 더 갈 수도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은 이수페타시스 일단은 상승 추세는
현재 유지된 상태에서 뭐 더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고점 구간이라 매매하기는 좀 꺼려진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IT 반도체는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종목군들은 조정을 좀 빡세게 좀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정 많이 받으면 조정 받은 이후에 종목군들, 좋았던 종목군들 순으로 체크를 해놓고 좀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집중했던 종목은 FST라고 말씀드렸죠. FST 일단은 신고가 영역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줄일 사람 줄이고 끌고 갈 사람 끌고 가도 될 것 같고, 눌리면은 이런 지지공간에서 그냥 잡아버리고, 레이저 셀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천은 좀 못 드렸는데 그냥 시가 베팅, 어제 산 거는 시간에 팔았다, 시가 베팅으로 들어가서 뭐 마이너스 얘가 3점 몇 프로 출발했나? 예, 2.6% 출발을 해서 3.8%까지 올라서 그 3분봉에서 5.5%인가 제가 찍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도를 한 것 같은데 뭐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그냥 팔아버리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했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매매를 하나 더 했었는데, 스펙주죠. 시가에는 사실 최근에는 스펙주들 변동성이 커서 좀 하기가 좀 뭐하는데, 이번에는 200%가 돼서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해볼 수도 있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오후장 밥 먹고 돌아왔더니 항상 이 시가를 회복한다든지 당일에 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는 매매의 관점에서도 항상 대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발견을 해서, 사실 여기서 발견했으면 바로 여기서 때려 박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상승 추세 구간이라 뭐 짧게 이거는 해서 뭐 3, 4% 뛰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봉 하나가 적진 않지만 거의 15% 상한가 봉, 그 준 15% 봉이라 여기서 뭐 이 정도가 이제 뭐 5%, 6%라 엄청나게 좀 올라왔던 종목의 흐름 같네요. 뭐 시간이 있으면 로봇주도 보면 좋을 텐데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라이브 방송에서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다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탐욕에 열광하지 말고, 예, 열광하지 말고 공포에 좀 공포에 침착하게 주식을 대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창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